자, 이제 지금부터 백현동을 개발을 할 테니까 너 성남 도시개발공사하고 저쪽 김인섭 있잖아. 김인섭이 나머지는 다 인허가를 그쪽을 통해서 해줄 테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개발해 라고 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수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진상이 백현동 사업을 해주라고 했다라고 하는 오늘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증언이 나왔죠. 백현동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백현동 하면은 저는 옹벽 생각이 먼저 납니다. 옹벽. 네, 옹벽 생각이 나고, 거기가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하는, 공기관이 있던 데인데, 이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그 지역이 일단 빈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빈 공간인데, 옹벽으로 상징되는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그런 단지가 바로 백현동입니다. 대장동하고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바로 이 백현동 프로젝트에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저렇게 옹벽이 뭐 엄청 어마무시하죠. 저게 좀 몇 미터나 될까요? 1차 옹벽에 2차 옹벽에 이른바 이제 산사태가 나지 않으려고 저렇게 옹벽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1차 옹벽과 2차 옹벽이 저렇게 세워줘야만 산사태가 방지가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창문을 열으면 그냥 옹벽만 보입니다. 저렇게 옹벽만 보이는 그런 단지니까 사실상은 저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지에 바로 백현동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요 백현동 개발에 정진상이 깊이 관여를 했다 하는 증언입니다. 바로 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본부장 사실상 2인자였죠. 도계공의 유동규, 바로 이분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찰의 보강 수사에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진술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 여기에 끼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정진상이 김인섭을 거론하며, 김인섭은 뭡니까? 이재명 캠프의 선대 본부장으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재명과 가까운 사이인 것이죠. 김인섭. 이제 김인섭이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이름을 듣게 될 텐데요. 김인섭을 거론하면서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을 통해서 해주라고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진상이면은 이 당시에 이 성남 시장의 오른팔, 정무조정실장 이런 걸 계속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는 성남시, 또 경기도에 있을 때는 경기도 정책실장, 또 지금 당대표로 들어갔을 때는 또 정무조정실장, 계속 이재명의 옆을 지킨 복심 중에 복심 아닙니까? 바로 이 정진상이 유동규를 따로 불러서 김인섭 있잖아, 김인섭. 이재명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그 김인섭이 앞으로 백현동 사업을 이렇게 주도를 할 테니까 유동규 당신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도, 상향, 또 이 옹벽과 같이 부적절한 부지를 이 아파트 부지로 개발을 하는 큰 특혜에 바로 이재명의 정진상과 김인섭 같은 핵심 세력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하는 얘기죠. 백현동 사업이 어떻게 이 허가가 났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이제 백현동 이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성남시가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와 이 협의를 해서 1차, 2차 용도 변경을 해줍니다. 즉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 1, 2차 용도 변경에서는 처음에는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왜 반려를 했느냐? 당연하죠. 그런 녹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 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 즉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거에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2014년 8월 처음에는 신청을 반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를 넘겨서 2015년 1월 달에 똑같은 아시아 디벨로퍼 정 대표가 김인섭을 영입 후 바로 이 문제의 김인섭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김인섭이 영입 후 3차 용도 변경을 신청합니다. 예, 이때는 아예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예, 상향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 이때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을 참여를 시키는 조건으로 3차 신청을 수용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네, 유동규가 있던 때죠. 유동규도로 자 이제 지금부터 백현동을 개발을 할 테니까 너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저쪽 김인섭 있잖아. 김인섭이 나머지는 다 인허가를 그쪽을 통해서 해줄 테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개발해 라고 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수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과 정진상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 용도 변경을 결재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용도 변경 이게 보통 건이 아닙니다. 예, 인허가 중에서도 이 용도 변경을 하려면 거의 한 10년 걸린다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성남 FC에 바로 두산건설의 용도 변경이 있었죠. 그게 원래 부지, 예, 이 병원 부지입니다. 병원 부지. 그래서 두산이 약 70억 정도를 주고 병원 부지로 이렇게 샀던 그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병원 부지에서 상업용지로 정말 아주 엄청난 황금 거위, 황금 알을 난 그런 땅으로 바뀌었을 때 예, 이재명은 바로 인허가를 미끼로 50억을 직접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성남FC 시민축구구단 있잖아. 거기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 예, 바로 이렇게 용도 변경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인허가의 큰 최대의 혜택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이 자연녹지에서 절대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가 없는데 이 용도 변경을 덜컥 결재를 해주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2016년 1월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재명 그 일당들이 임대 아파트를 100%에서 10%로 축소 검토 보고서도 결재를 한다. 임대 아파트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일반 30평대, 40평대, 50평대 더 큰 아파트를 많이 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전 도계공 사장 직무대리까지 했죠. 원래는 본부장이었고요. 공사 직원들에게 손떼라며 백현동 사업 참여를 포기하라고 지시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진상이 김인섭, 예, 같은 그 일당들이죠. 예, 선대본부장까지 했으니까 김인섭을 거론하면서 백현동 사업을 해주라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얘기를 했다. 라고 경찰의 보강 수사 때도 얘기를 하고 법정에서도 얘기를 했다라는 새로운 증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진상, 김인섭은 실질적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 무리한 인허가를 통해서 특혜를 줬다. 특혜를 거기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업체라든가 대단한 특혜죠. 용도 변경까지 해줬으니까요. 그러면 용도 변경까지 해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수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다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이 돈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 지금 그 돈은 어느 저수지에 파킹이 돼 있을까? 하는 얘기가 이제 검찰이 그 돈 줄기를 찾아서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게이트는 대장동 게이트로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옆 동네인 백현동 개발 사업에도 정진상 또 이 김인섭, 김용 예, 그 위에 이재명이 깊숙이 관여가 돼 있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인허가를 해주고 용도 변경 그게 녹지에서 거기에 녹지 지역이 이 거주지역, 준거주지역으로 하려면 일반인들은 그거를 감히 생각도 못하는 아주 파격적인 특혜죠. 그런데 저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딱 내세워서 아시아 디벨로퍼에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고 김인섭이 성남시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인허가를 따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시행사는 거기에 어마무시한 돈을 또 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돈의 일부는 당연히 대장동 일당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주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용, 네, 이제 왼팔이죠. 이재명의 왼팔 이런 김용이 또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1억 9천만 원의 뇌물수수. 처음에 구속할 때는 밝혀지지 않은 돈,
행방이 묘연한 돈이었는데 계속 수사를 하고 나니까 김용이 또 1억 9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어제 바로 추가 기소를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몇 차례 걸쳐 가지고 2억, 4억, 6억 계속 지금 추가 뇌물 혐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확실한 거,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가 있는 걸로 우선 기소를 한 거고, 추가로 계속 보강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바로 이런 돈이 수시로 흘러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사안을 잘 증명을 하듯이 김만배가 이재명 이벤트 있을 때마다 돈을 전달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검찰 측의 취재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김만배가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 하는 얘기. 여기서 이벤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이미 아신다시피 이벤트는 선거 때 있습니다. 성남시장에 2번을 출마를 했죠. 물론 떨어진 것까지는 성남시장에 처음에 나가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에 3번의 이 선거가 있었고요. 또 뭡니까? 경기도지사 1번 해서 이겼죠. 그 당시에 누굽니까? 남경필 전 지사를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대선, 이런 큰 선거, 그게 바로 이벤트입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김만배가 돈을 전달했다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정 증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 80억을 전달을 했다라는 진술이 확보됩니까? 이벤트 있을 때마다, 즉 선거 때마다 쪼개서 이렇게 나눴다. 그것이 다 합하면 80억 정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부, 이 80억 중에 일부는 성남시 공무원 로비 이용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허가 관련된 공무원을 돈으로 구워 삶을 그럴 목적으로 로비용으로 사용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도 1억 9천만 원 또 돈이 드러나서 추가로 기소가 됐고, 김만배가 약 80억에 해당되는 돈을 이벤트 있을 때마다, 이벤트라는 바로 선거 이벤트죠. 성남시장 3번, 경기도지사, 대권도전, 이런 최소한도 5번에 걸쳐서 이 80억 중에 일부를 쪼개서 계속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재명에게 직접 돈을 전달을 했을까요? 이재명이 그런 면에서는 뭐 꼬리를 안 잡히려고 애초부터 작심하고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김용과 정진상, 또 조금 아까 나오는 김인섭, 요런 돈 관리를 맡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돈이 전달이 되고, 그 돈은 지금 쓰다가 선거 비용으로 쓰다가 상당 부분은 그대로 남겨서 어떤 돈 저수지에, 돈 저수지는 상징적인 의미죠. 어디에 아무도 모르게 차명으로 파킹이 돼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슈1은 대장동과 백현동 게이트의 추가 속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상이 김인섭을 통해서 백현동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바로 인허가 과정, 이런 것을 다 뒤에서 컨트롤했다, 조정을 했다 하는 그런 새로운 증언이 나왔고요. 김용이 관련해서 약 2억 원, 정확히는 1억 9천 몇백만 원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로 어제 기소가 됐다 하는 얘기. 김만배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라는 게 선거 있을 때마다 계속 80억 중 일부를 쪼개서 이재명 세력들에게 계속 돈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다 하는 얘기가 속속들이 드러나오고 있다. 이것이 이슈 1, 여러분들께 요약 정리를 제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제님 좋아요. 도경님, 루카님, 소환어머님, 국회의원으로 범죄자인 자들을 보호하는 불체포 특권은 없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범죄자를 보호해줘야 하는지 방법이 없을까요? 불체포 특권을 국회에서 이 의결을 하면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지금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이른바 180가지의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 말로는 그렇습니다. 말로는 항상 어디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
지키기에 앞장서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한두 사람으로 그게 될까요? 이미 그 단맛을 많이 봤던 국회의원들이 그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총의가 모여져서 새로운 국회 22대 국회에는 불체포 특권을 없애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국회의원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에 그 단물에 녹아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뭐 깎자는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게 실현이 됐나요? 네, 항상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국회의원 세비도 그 이상으로 쭉쭉쭉쭉 오르는 것을 감안을 하면요, 네,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